이번 대화 고의 독서 문법 학습지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문의 변동 내용이 첫 번째인데요. 그 의문의 변동 중에서 전체를 다 다루고 있지 않고 소위 음절 끌소리 규칙, 음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음 동화라는 제목 안에서 비음화와 유음화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문의 변동 내용 중에서 음끝 하나, 그 다음에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네 번째로 국외음화, 이 네 가지의 음문 변동의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중에 띄어쓰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 띄어쓰기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조사는 체온에 붙여 쓰는 것, 조사는 붙여 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것. 의존명사 띄어 쓰는 것. 세 번째,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에서 보조용언을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붙였음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붙여 쓰는 걸 허용하는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특수한 조건에서 붙여 쓰는 걸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프린트에서 어려운 것들도 몇 개 있고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독서 이번 시험범위에 들어있는 단원들에서 이와 연관된 구절이나 단어를 가지고 출제를 하겠죠. 일단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고서 교과서에서 그런 항목들을 찾아서 체크해 두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프린트에 먼저 1쪽의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보겠습니다.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은 너무나 쉽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에서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음절 끝소리 7개, 기역부터 이음까지 7개의 자음 중에서 주의할 대목은 기역에서는 쌍기역, 창밖의 쌍기역도 기역으로 나고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인 거죠. 자, 부엌의 키읔도 기역으로 나는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런데 예컨대 닭 같은 게 닭의 리을 기역이 닭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아니고요. 이것은 리을 기역 두 개의 격자음 중에서 하나만 선택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음 리을의 발음이 탈락 현상에 해당하고 이 탈락 현상 중에서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죠. 이거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창밖의 쌍기역은 기역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지만 닭의 리을 기역이 기역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끝소리가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말할 필요 없겠고요. 디귿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디귿이 제일 여기도 보면 표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디귿은 당연히 디귿으로 나겠고 시옷도 디귿으로, 지읒도 디귿으로, 쌍시옷도 디귿으로, 티읒도 디귿으로, 치읒도 디귿으로, 히읗도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자, 주의해야 되겠고요. 리을 넘어가고 미음 넘어가고 자, 비읍 중에서는 피읍이 비읍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적용됩니다. 자, 이음은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표를 보면 몇 가지 사례를 학교 선생님이 주의할 점들을 제기해 놨습니다. 자, 기역 시옷에 기역이 되는 건 음끝이 아니고 이건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죠. 그리고 안따의 니은 지읒도 니은 나는 건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이 쌍디귿 나는 건 된소리 되기가 되겠네요. 자, 안타의 니은과 히읗 중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도 아니고 자음군 단순화도 아닙니다. 자, 니은, 히읗 중에 니은은 그대로 발음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히읗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디귿과 만나서 자, 히읗이 뒤에 있는 디귿과 만나서 티읕으로 발음이 되는 자, 이게 어떤 규칙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죠? 그렇죠? 거센 소리 되기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기억, 닭의 기억나는 건 자음군 단수나 그 다음에 담다의 리을 미음도 중에서 리을 미음이
미음 나는 거는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것은 된소리 되기에 자, 밥달 리을 비읍이 비음 나는 거 자음군 단수나 그 디귿이 쌍디귿 나는 건 된소리 되기. 자, 리을 히읗이 리을만 발음되고 훌다해서 이것도 자음군 단수나 자 디귿이 쌍디귿 발음되고 있죠. 이것도 된소리 되기. 자, 읍다 같은 경우는 2단계의 2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자, 리을 피읍 중에 일단 리을이 탈락하고 피읍이 일단 남습니다. 자, 이건 자음군 단순화가 되겠고요. 자, 피읍이 한 번 더 받침해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디귿이 쌍디귿으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다 같은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1번, 그 다음에 음끝이 2번,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가 3번,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알타도 여러분들 주의할 대목이 있는데요. 알타에서 리을, 히읗 중에 자음군 단순화로 되는 게 아니고 리을은 그대로 남아서 발음이 되고요. 뒤에 있던 겹받침 중에 히읗은 뒤에 있는 디귿과 만나서 히읗이 디귿과 만나서 티읕으로 바뀌는 거센 소리 되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타가 된 거죠. 자, 없다로 넘어갑니다. 자, 겹받침 비읍 시옷 중에서 시옷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자음동화 중에서 보겠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건 같아진다는 뜻이죠. 자, 이 동화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같아지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하여 있는 두 음운이 서로의 영향을 주고 받아서 닮는 현상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국과 물이만 혼자 했으면 국, 혼자 했으면 물로 발음되는데 두 개가 만나는 순간에 자, 기역과 미음이 자음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던 기역이 뒤에 있던 다른 자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 비음 중에 하나인 이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자음과 자음의 만남 과정에 의해서 자음의 발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음 동화라고 부르는 거요. 그 자음 동화 중에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주의할 부분 추가 선생님이 따로 개념을 추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건 학교 프린트 여기 음운의 변동 부분을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음동화 1번의 비음화, 2번의 유음화에 관련된 학교 프린트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쪽 학교 프린트 이쪽을 보면 이제 변화 방식의 비음화가 있습니다. 비음화. 자,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가리키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은 자, 자음 종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음끝의 영향을 먼저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날의 사례를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앞날의 피읍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먼저 받죠. 피읍과 니은이 만나기 전에, 즉 자음 동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음절 끝을 음끝이 먼저 일어나서 피읍이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게 옆에 변화 과정에 설명이 되고 있죠. 자, 피읍이 비읍 바뀌는 자 음절 끝소리가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미음과 니은이 만나서 자 비읍과 니은이 만나서 여기서 비음화가 적용되는 즉 자음동화가 적용되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음동화가 일어나기 전에 자음동화 전에 음끝이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비슷한 것이 여기 반머리 같은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반머리에도 보면 티읕이 음절 끝소리로 바뀐 먼저 디귿으로 먼저 바뀌고 자 음끝이 먼저 적용된 다음에 그 다음에 디귿의 미음과 만나면서 자음 동화에 의해 즉 비음화에 의해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발머리 못하네요. 자, 부억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읔이 먼저 기역으로 끝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자, 끝에 의해서 키읔이 기역으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자음동화에 의한 비음화가 그 다음 단계의 현상으로서 그 뒤에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순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음할 두 번째 표를 보면요. 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비음화 현상입니다. 남루하다의 남루가 리을이 니은으로, 담력의 리을이 니은으로, 종로의 리을이 니은으로, 대통령의 리을이 니은으로, 동료의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비음화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주의할 점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자, 상호동화라고 하는데요. 자, 섭리의 비읍과 리을이 만납니다. 여기 비읍과 리을 중에는 어느 것도 비음은 없죠. 그런데 먼저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먼저 바뀝니다. 자, 순간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자, 뒤에 있는 리을은 니은으로 바뀌고 앞에 있는 비읍은 미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 앞뒤로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비음화가 양쪽 방향으로 비음화가 양쪽 앞뒤로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비음화가 상호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명칭을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상호동화. 앞에 나온 그 남루라든가 대통령 혹은 이런 것들은 다 앞에 거 영향으로 뒤에 것이 바뀌는 자, 순행동화이거나 또 뒤에 것의 영향으로 앞에 것이 바뀌는 역행동화,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역행동화나 순행동화가 일어나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세 번째 박스의 이 표 안의 사례들은 앞뒤로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동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협력의 비읍과 리을 역시 미음과 니은으로 바뀌는 상호동화가 일어났고요. 자, 면리는 별표합시다. 주의할 게 먼저 치읓이 음절 끝소리에 의해서 먼저 디귿으로 먼저 바뀌죠. 자, 디귿으로 바뀐 상태에서 디귿과 리을이 만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니은과 니은으로 바뀌는 상호동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상호동화 비음화가요. 그리고 치읓이 디귿 바뀌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음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음끝이 먼저 그 다음 상호동화 비음화가 나중에 일어나서 면리로 바뀝니다. 자, 백로의 기역과 리을이 백로, 이응과 니은으로 국립의 기역과 리을이 이응과 니은으로 바뀌는 역시 상호동화가 일어나죠. 자, 이 외의 사례에도 보면 속리산, 충청도에 가면 국립공원 속리산이 있는데요. 자, 이 속리산이 기역과 리을이 만나서 동시에 바뀌는 속리산의 비음화 상호동화가 일어나게 되겠고 또 급류, 자, 급하게 흐르는 물 급류, 비읍과 리을이 만나서 급류, 자, 미음과 니은으로 바뀌는 상호동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 방식이 이제 유음화인데요. 유음화는 여러분들이 뭐 유음이 속하는 자음이 뭔지를 먼저 떠올리면 리을밖에, 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음이 아닌 자음, 특히 니은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의 영향으로 자음동화되어서 유음 리을로 바뀐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칼날 앞에 이 표들은 그 의미가 없고요. 칼날의 니은이 리을로, 설날의 니은이 리을로, 하늘나라의 니은이 리을로, 알른, 자, 일단 알른의 리을 중에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히읗이 탈락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리을이 남는 걸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났네요. 훈룬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읕이 먼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날로는 이제 이 순서가 못하네요. 니은 플러스 리을인데
니은 플러스 리을. 자, 앞에 표는 1번 표는 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고 2번 표는 자,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 그런 차이만 순서의 차이만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칼날은 순행동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니까 앞에 것 때문에 자 뒤에 게 바뀌기 때문에 순행동화가 되겠고요. 자, 2번 표를 보면 자, 자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역행동화가 되겠죠. 자, 방향만 반대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난로의 니은이 리을로, 전라도의 니은이 리을로, 신라의 니은이 리을로, 진리의 니은이 리을로, 대관령의 니은이 대괄 리을로, 산란계산의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음화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쪽의 구개음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개음화.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개념을 밑에 학교 프린트의 밑에 가보면 박스 안에 개념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끝소리가 디귿티귿인 형태소. 자, 끝소리가 디귿티귿 이걸 치조음이라고 하고 이걸 쉽게 우리말로 바꿔 표현하면 잇몸 소리. 잇몸에 혀가 닿으면서 나는 소리가 디귿티귿 치조음 잇몸 소리가 되는 거죠. 치조음 디귿티읕인 형태소가 자 모음이 이모음 이때 이모음은 조건이 있습니다. 형식 형태소인 이모음 형식 형태소는 조사나 접사나 어미 이 세 개를 묶어서 형식 형태소라고 우리가 분류하죠.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즉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인 이모음을 만났을 때 치조음 디귿티읕이 구개음인 지읒지읒으로 바뀐 현상을 가리키죠. 자, 이 유형을 학교 프린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디귿이 1 만나서 지로 바뀌거나 티읕이 2 만나서 치로 바뀌거나 그죠? 자, 디귿과 히가 만나서 먼저 티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2단계로 치로 바뀌는 이 세 가지 현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자, 구디. 자, 디귿이 일단 뒤로 밀려가서 디가 되었다가 자, 2를 만나서 지로 바뀌는 거죠. 미다디. 먼저 미다디 디귿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지로 바뀌는 거. 마디. 자, 넘어갔다가 지로 바뀌는 거. 고디. 자, 뒤로 디귿이 넘어갔다가 그 다음 지로 바뀌었다가 듣다. 된 소리까지 일어났네요. 자, 그 다음 티읕이 이를 만나서 가티, 티 됐다가 치로 한 번 더 바뀌고 자, 바티, 티읕이 뒤로 넘어갔다가 자, 바치로 바뀌고 피부티, 자, 티읕이 뒤로 넘어갔다가 치로 바뀌는 자, 굿히다에서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 되기 위해서 티로 바뀌었다가 자, 그 티의 티읕이 이 모음과 만나서 치로 바뀌는 2단계 현상으로 구개음화가 일어나겠습니다. 무티다. 자, 디귿과 히읗이 역시 만나서 거센 소리 되기 위해서 티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무치다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학교 프린트에서 구개음화를 설명하고 있네요. 자, 쌤이 이 세 가지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자, 음절 끝소리 자, 네 개의 음운 변동의 항목과 관해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선생님이 추가로 프린트의 개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앞에 페이지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음끝에서 주의할 대목인데 음끝에서 우리가 주의할 대목은 어떤 경우에는 음끝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음끝이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그 자음의 음가가 살아서 뒤로 넘어가는 연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음끝이냐 연음이냐 이런 선택의 결과가 생기는 상황이 있다는 건데요. 자, 일단 밑에 부억을 보면 단독으로 있을 때는 당연히 키읔은 음절 끝술의 규칙의 음끝에 의해서 기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부억 다음에 애가 왔을 때, 자, 조사 애가 왔을 때 특히 모음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자, 앞에 있는 키읔이 음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보겠습니다. 음끝이라고 쓰고 X라고 적어보세요. 자, 키읔이 기역으로 바뀌는 음끝이 적용되지 않고
키읔이 바로 뒤로 넘어가서 부어케라고 발음됩니다. 주의합시다. 부어개가 아니고 부어케입니다. 자, 음끝이 아니라 연음된다. 자, 그래서 부억 다음에 에서가 왔을 때 발음이 부어개서가 아니라 부어케서로 발음된다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부억 다음에 띄어쓰고 안이 왔을 때, 자, 이거는 최종 발음이 부억하네가 아니라 이때는 키읔이 먼저 기역으로 바뀌는 음끝이 먼저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기역이 뒤에 안의 모음 안과 만나서 연음되면 자 안과 만나서 연음되면 부어가 자 그 다음에 니은 연음되면 부어가네가 되겠죠. 자 이때 안이 자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자 앞단어 키읔을 대표 음끝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세트를 주의하세요. 부억 단독을 쓸 때는 음끝. 자, 부억해 연음시키고요. 부억해서 연음시키고요. 부억 다음에 띄어쓰고 실질 형태소가 올 때는 자, 먼저 대표 음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시킨다. 자, 마지막 조소. 자, 조소는요. 자, 히읗이 음절 끝소리에서 디귿으로 먼저 바뀌죠. 그 다음에 디귿과 시옷이 만나면 뒤에 게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는 된소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자, 음끝에서 연음과 주의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비음화, 주의, 상호동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다 이미 한 겁니다. 자, 순행동화도 있고 역행동화도 있고 상호동화도 있다는 사실을 사례를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국외음화에서 주의할 대목입니다. 자, 국외음화는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국외음화 보통 디귿이나 티읕이 이와 만날 때 바뀌는 현상인데, 자, 지나치로. 자,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형태소의 경계여야 되고요. 뒤에 이모음이 형식 형태소일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디의 이는 형식 형태소, 전미사입니다. 형식 형태소 전미사여서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마치로 국외음화가 일어났고요. 자, 마디는 자, 이때 D 다음에 E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고요. 마디가 하나 형태소, 형태소를 쪼갤 수가 없습니다. 즉 디귿과 E가 만나는 것은 맞지만 하나 형태소 안, 즉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고 하나 형태소 아니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자 똑같이 닷 플러스 2랑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단어 형태는 똑같지만 단어의 의미가 다르고 단어의 구성 요소가 다르죠. 첫 번째 반이랑은 자 이때 이랑은 품사가 명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는 반이랑에서 일한다. 여러분 시골 가면요 이렇게 들판에 밭이 보면 이렇게 볼로 올라와 있는 부분과 쑥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볼로 올라온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작물을 심어서 우리가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하죠. 이렇게 올라온 부분과 움푹 패인 부분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 끊었을 때 이거를 이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랑은 명사가 되고요. 자, 이랑의 이가 모음 이로 시작이 되긴 하지만 이때 이는 실질적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이죠. 명사이제 실질 형태소이므로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고 음끝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바의 티읕이 일단 바의 디귿으로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이랑에서 이랑의 여기 모음 옆에 이게 합성어이기 때문에 여기 니은 첨가가 그 다음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밭 플러스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니랑의 자 니은 첨가 자 여기에서 음끝 먼저 그 다음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요. 니은에서 그 다음 한 단계로 더 여기에서 발음을 적용시켜 오면 자 바의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반니랑 이렇게 최종적으로 비음화가 일어나서 발음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를 정리하면 자 1번 음끝, 2번 니은점과 3번 비음화에 의해서 발음이 최종 발음 반니랑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는 밭이랑에서
자, 밭이랑 논을 소유하고 있다. 자, 이때 밭이랑의 이랑은 명사가인지는 아니고요. 자, 이건 뭐뭐과라는 뜻의 접속 조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랑 나랑 지난주에 영화를 봤어. 나는 집에 장난감이랑 그리고 자전거랑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뭐뭐이랑 나는 햄버거랑 스파게티를 되게 좋아해. 자, 접속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조사는 무슨 형태소? 그렇죠? 형식 형태소이죠. 형식 형태소이므로 자, 이때 이랑은 국외음화의 조건이 적용되는 형태소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바의 받침 티읕이 자, 이를 만나서 바로 그냥 국외음화가 적용되는 밭이랑이 되겠죠. 자, 마지막 끝을 자, 끝 플러스 2 하면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어서 발음이 끝이가 되지만 끝을 할 때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의가 모음 이가 아닌 자, 모음은 모음이지만 이가 아닌 을이 왔기 때문에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티읕을 연음시켜서 끝을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쌤이 학교 프린트를 바탕으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을 해 보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프린트의 3페이지 하단부분 보게 되면 한글 맞춤법 5장 띄어쓰기 중에서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럼 그 앞말에 네모를 적읍시다. 조사 앞에 오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체언이 무조건 오게 되죠. 체언과 조사는 정말 단짝입니다. 얘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체언 뒤에 조사는 붙였습니다. 이때 체언은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를 가리키죠. 자, 체언 뒤에 조사는 무조건 붙여 쓴다 하는 거 기억해 봅시다. 요거와 관련된 밑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꽃의 이는 자, 앞에 꽃이 체언 명사이기 때문에 자, 이를 붙여 쓰고요. 자, 주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꽃처럼 자, 체언 명사처럼이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 역시 붙여 쓰가 되겠습니다. 꽃마저 역시 자, 이거는 이제 보조사인데요. 역시 보조사도 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체언 뒤에 오는 마저 조사는 붙여 쓰고 꽃이다 이다 자 서술격 조사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역시 붙여 쓰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장소를 가리키는 장소 혹은 처소 대명사라고 하죠. 자 여기 그 뒤에 있는 도도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붙여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보면요. 체언 뒤에 오는 조사는 붙여 쓰는 사례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학교 프린트 주의할 제목은 이겁니다. 멀리는 별표, 웃고만의 별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사는 체언 뒤에만 오는 것으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조사의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것이 일반적인 그 용법인데 체언 뒤에 붙는 것뿐만 아니라 자 부사 뒤 현관펜 긋고 별표하겠습니다. 용언의 어미 뒤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부사 뒤에도 붙는다, 어미 뒤에도 붙는다. 특별한 용법으로 다 이것들은 다 보조사가 되겠는데요. 보조사로서 용언의 어미 뒤나 부사 뒤에 붙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거와 연관된 사례로 뒤에 멀리는과 웃고만이 나와 있네요. 자, 멀리는을 보면 멀리가 부사입니다. 당연하죠? 자, 는은 보조사입니다. 여러분 보조사를 암기해 두세요. 보조사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만 이제 특별한 기능하는 보조사가 몇 가지 제한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보조사를 암기해 두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먼저 뭐뭐은 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 누구누구만 누구누구도 누구누구뿐 은는 만도뿐 그 다음에 뭐뭐마저 뭐뭐조차 뭐뭐까지 뭐뭐요 자
은는 만도뿐 마저조차까지요. 요 정도만 암기해도 굉장히 많이 해결됩니다. 은는 만도뿐 마저조차까지요. 여러분들 이건 암기하는데 수고를 드릴 가치가 있죠. 반복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멀레 느네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웃고만 볼게요. 자, 웃고만을 보면 웃다의 웃이 당연히 어간이 되겠습니다. 자, 어간되는 항상 뭐가 오죠? 미가 오죠. 고는 당연히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웃고 연결 어미가 되겠네요. 근데 뒤에 만이 또 붙었어요. 여러분 아까 암기했죠? 은는 만도뿐 보조사입니다. 그래서 자, 어미 뒤에 보조사가 와서 이것도 붙여 쓰는 거죠. 멀리는 붙여 쓰고 웃고만 붙여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가 2개 이상 오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2개 이상 와도 조사는요, 얘들은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앞말에 그냥 붙였습니다. 자, 꽃으로만, 꽃의 체험 명사고 의로가 부사격 조사가 되는데 많은 보조사가 되니까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가 붙어서 역시 붙여쓰고요. 먹을게요 같은 경우 주의합시다. 먹을게요. 자, 먹이 당연히 어간이 되겠고요. 을게, 뭐뭐 할게, 못하면 올게, 먹을 게는 역시 어간 뒤에 어미가 오는 거고요. 아까 은는 만도뿐 마저조차까지 요라고 했죠. 요 역시 보조사가 되므로 이것도 붙여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2번째 띄어쓰기 규칙으로 의존명사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의존명사는 띄었어요. 자, 의존명사는 뭐냐면 혼자 쓰일 수 없는 명사. 명사는 명사인데 혼자 쓰일 수 없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것입니다. 것. 영어의 thing에 해당하는 이 것은요,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사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혼자서는 못 쓰요. 그럼 혼자서는 못 쓰이되 그럼 누구의 도움받아서만 쓰일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관용어가 있어야만 앞에 꾸며주는 말, 관용어는 꾸며주는 말이죠. 그 앞에 꾸며주는 말, 관용어가 있어야만 의존명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혼자서 부모의 도움 없이, 특히 엄마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가 어렵죠.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의존명사는 관용어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꾸며주는 말. 자, 밑에 봅시다. 자, 대표적인 그 의존명사의 것, 동그라미, 별표하세요. 수, 만큼, 아는 이의 이, 뜻한 바, 떠난 지. 자, 여기서 겉수만큼, 이, 바, 지. 자, 겉수만큼. 의존명사 겉, 수, 만큼, 뭐뭐할 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뭐뭐할 따름.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존명사는 혼자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에 관용어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앞에 예문 박스에서 관용어를 확인해 볼게요. 아는이 관용어가 되겠네요. 관용어. 할 수의 할이 관용어, 먹으리 관용어, 아는이 관용어, 뜻하니 관용어, 떠나니 관용어. 자, 여러분 이 관용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 앞에 나온 사례를 보면 자, 뒤에 아는의 는, 할 수의 리을, 먹으리의 을, 아는의 니은, 는, 그 다음에 뜻한의 니은, 떠나의 니은. 그래서 관용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어미, 관용사형 어미가 있거든요. 이 관용사형 어미가 쓰인 것들이 관용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이나 은이나 는이 있고요. 리을이나 을이 있고 던이 있습니다. 이거 암기합시다. 니은 은는 리을을 던. 자, 암기. 니은 은는 리을을 던. 암기하세요. 니은 은는 리을 던이라는 관용사형 어미가 붙으면 관용어를 만들 수 있고 이거 붙은 말들이 반드시 뭐가 온다? 의존명사가 온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줍시다. 의존명사나 체언이 옵니다. 의존명사만 오는 건 아닌데 대부분 체언이 오죠. 자,
수식한, 이것이 수식하는 관용어가 되어서 뒤에 수식받는 말 체언이 온다. 그리고 체언 중에서 의존명사가 올 수도 있죠. 자, 그렇게 관계를 기억해 둡시다. 자, 그다음 의존명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학교 프린트는 특이하게도 자, 보편성 의존, 주어성 의존, 서술성 의존, 부사성 의존, 단일성 의존이라는 좀 세부 개념을 제시해 놓고 있네요. 상당히 자세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자,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자,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성부터 순서 바꿔서 주어성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의존명사가 주어로 쓰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에는 리, 수, 지, 나이만 써 있는데 일부러 앞에 예문을 보완해 놨습니다. 자, 보통 리는 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자, 리 다음에는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많이 쓰이죠. 야, 그럴 수가 있어? 수 역시 뒤에 가가 많이 옵니다. 야, 만난 지가 오래됐지. 역시 가가 먼저 보통 많이 오죠. 야, 말할 나이가 없어. 말할 나이가 없어. 자, 역시 가가 많이 옵니다. 이런 가가 붙으면 대부분 문장을 성분으로 뭘 많이 만들죠? 그렇습니다. 주어를 만들죠. 그러므로 리, 수, 지, 나이 같은 이 의존명사의 사례들은 주어성 의존명사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성 의존명사. 자, 주로 말 그대로 의존명사가 쓰인 단어가 서술어로 쓰인 겁니다. 자, 따름. 자, 따름이 서술어가 되려면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을 수밖에 없죠. 난 너를 사랑할 따름이다. 자, 그래서 따름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서술어를 만듭니다. 때문, 야, 그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지.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이지. 서술어 만듭니다. 자, 뿐이다, 터이다. 자, 뒤에 이다가 많이 붙게 되면 서술을 만들기 때문에 주로. 자, 주로란 말은 100% 이렇게 쓰인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문장의 예문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확정하고 따져봐야지만 결정할 수 있죠. 대체로 쓰인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문장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따름 때문 분터는 서술성 의존명사로 주로 쓰인다. 부사성 의존명사는 주로 부사어로 쓰이는 게 되겠네요. 야, 멋대로 해. 선생님이 예문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뒤에 해를 집어넣으면 야, 멋대로 해. 서술어 꾸미기 때문에 대로가 부사어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집 멍멍이 댕댕이는 글쎄 사람인 듯 걷는다. 듯 걷는다. 듯한다. 자, 서술어 역시 꾸미죠. 뭐뭐 인양 걸어. 걷는다 역시 서술어 꾸미고 부자인 척 자랑해. 부자인 척해. 자, 서술어 꾸미기 때문에 대로, 듯, 양, 척은 자, 서술어를 꾸미는 부사어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부사성 의존명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의존명사의 종류로 단일성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단일성 의존명사는요, 수량 단위로 쓰입니다. 자, 그거 몇 개야? 책 몇 권? 나무 몇 그루? 개 몇 마리? 자, 얼마 몇 원? 30만 원 등등등 이렇게 단일성 의존명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의존명사의 종류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4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헷갈리는 띄어쓰기에 대한 몇 가지 항목들을 학교 프린트에 추가해 놓고 있는데요. 금방 우리가 정리했던 의존명사는 띄어쓰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런데 형태가 똑같은데 근데 만큼과 대로와 뿐 이 세 가지가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의존명사는 띄어써야 되고 조사는 붙여 쓰는데 같은 형태인 단어가 둘 다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존명사로 쓰인 건지 조사로 쓰인 건지를 판별하지 아니하면 띄어쓰기가 틀리게 되겠죠. 자, 선생님 학교 프린트의 사례를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자, 우선 만큼 이 두 가지를 묶어 볼게요. 대로대로 묶고 뿜뿜 묶겠습니다. 이렇게 묶었을 때요. 자, 공부만큼. 자, 이때 만큼이 의존명사인지 체언인지를 자, 의명, 체 이렇게 둘 다 될 수 있는데 의존명사이면 앞에 뭐가 옵니까? 자, 제가 볼게요. 자, 의존명사는 관용어 플러스 의존명사 관명이라고 우리가 앞에 결합되는 항목을
이렇게 적어서 기억하고 암기해 보겠습니다. 관명, 그 다음에 체언 뒤에는 조사가 체조. 자, 이렇게 기본 공식을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먼저 관명, 체조, 관명, 체조. 관명은 띄어쓰고 체조는 붙여 쓴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 두고요. 자, 그럼 앞에 오는 게 관형어이면 뒤에 거는 의존명사로 띄어쓰고, 자, 그다음 앞에 게 체언이면 자, 조사로 보고 붙였어야 되겠죠. 자, 앞에 게 오는 게 관형어인지 체언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이 띄어쓰기 핵심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만큼, 만큼 앞에 공부를 봅시다. 이게 관형어입니까? 체언입니까? 체언 명사네요. 그러면 얘는 붙였어야 되겠네요. 조사네요. 그죠? 붙였어야 됩니다. 공부만큼. 자, 공부한 만큼. 자, 여러분들, 자, 만큼 앞에 뭐가 왔습니까? 공부한. 자, 앞에 니은, 공부하다에 니은이 붙어 있죠? 여러분, 니은은 니을을 던, 니은은 니을을 던이 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니은은 리을을 던이 붙으면 이 관형사의 어미가 붙어서 그 앞말을 관형어, 다른 뒤에 체어를 꾸미는 관형어로 쓰이게끔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러므로 자, 공부하는 니은 붙으면 관형어. 그런 거 뒤에는 당연히 의존명사, 관명, 의존명사 말씀으로 띄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명, 자, 공부한 만큼 관명으로 니은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반명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될 대로 되라. 자, 될 대로도 역시 분석을 해봅시다. 자, 대로 앞에 되리, 이 관형어네요. 왜? 리을이 붙었으니까. 그러므로 될 대로는 자, 관형어 플러스 명, 관명, 관명이 되겠고 띄었어야 되겠죠. 자, 법대로 앞에 법동그라미 체언 명사 같습니다. 그 뒤에 대로는 조사가 체조가 되겠네. 체조. 따라서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뿐. 자, 뿐도 보겠습니다. 사랑뿐이야. 자, 앞에 체언이 아니에요. 체 플러스 조 붙여서. 자, 앞에 체언이었으므로 체조에 붙여 쓰는 것을 써야 되겠고요. 사랑일 뿐이야. 사랑 이 뒤에 리을. 관형사용 어미가 왔네요. 자, 그러므로 관형어가 되겠고, 뿐은 그럼 명, 관명이 되겠고, 야, 이건 띄어써야 되겠습니다. 자, 되게 쉽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학교 프린트 두 번째 주의할 박스 표현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얘도 역시 의존명사로 쓰이거나 조사로 쓰입니다. 얘가 좀 복잡해요. 자, 여러분들 의존명사 앞에 뭐가 옵니까? 의존명사가 쓰이게 되면 앞에 관형어가 오게 되겠고요. 자, 조사를 쓰게 되면 체언이 오게 되겠죠. 체언이 오거나 아니면 체언만 오는 게 아니라 체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사 뒤에도 조사가 올 수 있고 어미 뒤에도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체조, 부조, 어조 셋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조사가 체언이나 부사나 어미 뒤에서 했을 때 역시 자, 만을 붙여 쓴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의존명사를 쓸 때에는 이 만이 시간의 의미나 횟수의 의미로 쓰이면서 띄어 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앞에 관형어가 오고요. 관명, 체조, 부조, 어조.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이 만은 앞에 나왔던 만큼과 대로와 뿐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별표 3개 해놓고 또 주의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흘 만에 여러분들 앞에 만. 자, 여러분, 자, 앞에 사흘이, 자, 체조, 여러분, 선생님, 체언이면 뒤에 조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때 여러분들 많은, 자, 앞에 띄어 쓰는 관형어로 쓰이는 두 가지, 앞에 많은 의존명사로 쓰이는 케이스는, 자, 시간의 의미와 횟수의 의미 두 가지의 케이스만 의존명사가 된다는 것을 암기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때 봐. 사흘이라는 시간의 경과. 자, 이게 시간의 경과로 쓰인 거죠. 자,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흐른 시간 뒤에 그가 왔으므로 사흘과 만은 다른 단어. 자, 사실 사흘이 만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인 건 맞아요. 이가 관형어입니다. 체언은 체언인데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뜻의 단어가 2개 연속 나왔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원칙이 되겠고요. 자, 이때 만은 의존명사로서 시간의 경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겠습니다.
자, 사흘만에 주의합시다. 자, 3번 만에. 자, 여러분들 3번 만에를 주의합시다. 3번. 일단 3번. 자, 새는 관용어가 되겠고, 번이 꾸밈받는 의존명사가 되겠죠. 3번은 3번을 띄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은, 자, 3번 만에. 자, 여러분 잘못 썼네요. 이때 만은 잘못 썼네요. 3번 만에 만은 조사가 되게, 횟수.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것도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그 다음에 만. 만이 의존명사, 횟수를 가리키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번도 의존명사, 만도 의존명사인데, 번은 단일성 의존명사를 가리키고요. 만은 횟수를 가리키는 의존명사여서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선생님 지금 실수했네요. 여기 많이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띄어 쓰는 걸로 고치겠습니다. 선생님 프린트를 잘못 만들었어요. 자, 번과 만을 띄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는 조사기 때문에 붙여야 되겠죠. 자, 밑에 띄어쓰기 역시 고쳐볼게요. 새와 번을 띄고 번과 만도 띄겠습니다. 3번 만과 애는 붙이고, 자, 이것도 역시 별표 빵빵빵 3개 해놓을게요. 자, 사흘 만에 만은 의존명사인데 시간의 경과를 가리키고, 사흘 만에는 3번 만에 만은 의존명사인데 앞에 번과 또 띄었으면서 횟수를 가리키는 의존명사이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거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이때 만은 한정적 의미를 가진 보조사. 그럼 아까 선생님이 암기시켰죠? 은는 만도뿐 마저조차까지요. 자, 한정 100원만 고개 국한해서, 자, 그래서 원이 단일성 의존 명사가 되겠고 만은 보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맞겠죠. 100 띄고 원만을 붙입니다. 자, 문제를 많이만 풀면 많이가 부사입니다. 부사 뒤에 조사는 붙인다. 맞죠? 강조. 자, 그 다음 웃기만. 자, 웃이 어간이 되겠고 기가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미 뒤에 만도 역시 조사, 어조 붙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타, 안 고쳐놨네요. 자, 여기 다 고칠게요. 자, 이렇게 고쳐놓겠습니다. 웃이 어간이고요. 그 다음에 기는 어미가 되겠고요.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만은 조사가 되어서, 자, 웃과 기도 붙이고 기와 만도 붙이겠습니다. 자, 웃, 어간, 기, 어미, 만, 조사.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웃이 어간이고 기가 어미, 만이 보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와 만도 붙인다. 어간과 어미도 붙이니까 웃기도 붙여야 되겠죠. 자, 띄어쓰기를 고칠게요. 그래서 웃 붙이고 기 붙이고 만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학교 프린트 그 다음 거 칸을 보면 이게 나와 있네요. 자, 뭐뭐 할게, 뭐뭐 할걸, 뭐뭐 하는데, 뭐뭐 하듯이. 자, 이게 어떤 경우는 의존명사로 쓰이고 어떤 경우는 어미로 쓰입니다. 이것도 혹시 별표 한 3개 해놓을게요. 은근히 헷갈립니다. 학교 프린트의 4번째 쪽이 공부할 거리가 가장 많고 복잡한데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조금 견디면서 이 부분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자, 집중하세요. 자, 어떤 경우에 의존명사이냐? 당연히 관용어 뒤에 관용어 뒤에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게 되겠고요. 자, 어미는 어간 뒤에 오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이 되겠죠. 그럼 앞에 자, 개나 얼걸 는데 드시가 둘 다로 쓰이기 때문에 앞에 오는 것이 관용어냐, 앞에 오는 것이 어간이냐, 이 두 개의 판별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 볼게요. 먹을 게 너무 많다. 이런 먹다의 어간입니다. 자, 그럼 을 기억납니까? 니은, 은는, 니을을 던. 이게 뭐였죠? 그렇습니다. 관용사용 어미. 자, 이것이 붙으면
그 단어가 뭐가 된다? 관용어를 만든다. 그 뒤에는 뭐가 온다? 관명, 의존명사가 온다. 그러므로 관명의 뒤를 띄어 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그걸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먹을 개 너무 많다. 자, 을이 왔기 때문에 개를 띄어 써야 되겠죠? 자, 두 개 붙여볼게요. 자, 두 개 묶어놓겠습니다. 나 먼저 먹을게.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을개가, 선생님, 먹으라고, 여기 을도 관용사의 어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태상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죠. 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나 먼저 먹을게는 단어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문장의 끝에 왔습니다. 즉 문장의 종결을 내고 있다는 점이죠. 앞에 문장에 먹을 게는요. 문장의 종결이 아니라 중간에 왔습니다. 중간에. 자, 문장의 중간에 올 때는 관형어로 쓰여서 개를 의존명사로 띄었습니다. 이거 개는 거시의 준말입니다. 먹을 거시. 거시에서 자, 시옷이 탈락하면 거 플러스 이가 되겠고 거 플러스 이가 축약되면 뭐가 됩니까? 개가 되겠죠. 어휘의 개가. 자, 이렇게 과정이 압축된 것이기 때문에 자, 것이 의존명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네요. 자, 먹을 게. 자, 문장 끝에 쓰이면 자, 어미로 쓰인 거고 중간에 쓰이면 자, 의존명사로 쓰인 거다. 다시 한번. 자, 문장 끝에 쓰이면 뭐라고요? 문장 끝에 오게 되면 어미로 쓰인 거고 문장 중간에 뭐로 쓰인 거다? 의존명사로 쓰인 거다. 그래서 앞에 거 띄어 쓰고 문장 끝에 와서 어미를 쓰면 붙여 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유 못하네요. 선생님이 자, 여기 띄어쓰기 먹가지가 어간이고 을개가 어미입니다. 여기 잘못됐었네요. 을개가 묶여서 얘가 어미입니다. 묶어줄게요. 자, 그 다음 열심히 공부할 걸과 미리 공부할 걸 역시 묶어두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걸, 자, 공부하리 문장 중간에 왔죠. 자, 문장 중간이면 뭐다? 자, 공부하리 관형어고 뒤에 뭐다? 의존명사다. 그러니까 띄어쓴다. 공부할 걸, 그래서 공부할 걸이 자, 여기 중간에 문장의 중간에 왔기 때문에 띄어쓰고 의존명사입니다. 자, 미리 공부할 걸, 문장의 종결 끝. 문장의 끝에 왔습니다. 그럼 얘는 뭐다? 어미로 쓰인 거다. 그래서 붙여 쓴다. 공부하까지가 어가 아니고 리을 거리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띄어쓰기 애매해서 리을 거리 이렇게 하는데 리을 거리 어미가 되겠죠? 이렇게 묶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거. 지금 가는 데와 지금 가고 있는데 두 개를 묶겠습니다. 자, 지금 가는 데가 어디요? 자, 이것도 문장의 중간에 쓰였습니다. 문장의 중간에 쓰이게 되면요. 가는 관형어가 되겠고요. 이때 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장소를 가리키는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야, 너 지금 가는데 가는 곳이 어디야? 자, 의존명사를 띄어서 해야 되겠고요. 자, 나 지금 가고 있는데 길을 막혀. 물론 지금 예를 든 문장은 중간에 컴마로 이어지고 있지만 겹문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앞에 문장의 끝부분에 여기 있는 데가 위치하죠. 나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고가 여기 보면 이것도 오타입니다. 자, 여기 it까지가 어간이고요. 는 대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오타가 많이 중간에 있네요. 자, 는 대가 어미다. 그래서 자, 어간과 어미를 붙였으면 되겠고요. 이때 있는 데, 는 데는 어떤 문법적 의미가 있냐면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길이 너무 막혀. 가고 있는 중이야. 영어로 ing, be 플러스 ing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건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가 아닌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고 얘는 당연히 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였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을 그렇게 이해해 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두 개 세트 묶어볼게요. 그는 아는 듯이 말했다. 자, 아는 듯이. 자,
그는 아는 듯이 말했다. 자, 아는이 여기서 관어가 되겠고요. 자, 듯이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 띄었어야 되겠습니다. 관용어 플러스 의존명사로 아는 듯이 말했다. 자, 아는 것처럼, 아는 듯이를 고친 다음에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관용어로 자, 의존명사를 썼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듯이의 듯이 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의존명사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 따라서 아는은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구름에 달 가듯이. 자, 구름에 달 가듯이. 자, 구름의 달이 가듯하다. 가듯하다. 자, 가 어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듯은 자, 듯이가 어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는 듯이와 가듯이가 형태가 구분하기가 진짜 헷갈리죠. 이 부분은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암기해 두는 게 편하겠어요. 아는 듯이, 가듯이. 자, 여기 는이 이제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기 때문에 관형어가 되고 듯이가 의존명사가 왔다. 이렇게 구분하면 편하겠고요. 자, 아는의 는이 관형사형 어미가 쓰였다. 따라서 관형어고 의존명사 듯이다. 가듯이에는 그냥 가가 어간이니까 듯은 어미가 옵니다. 가가 어간이니까 그냥 그 뒤에 어미가 오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면 편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 프린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자, 보조 용어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겠습니다. 보조 용어. 발표할게요. 자, 보조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런 보조 용어는 무엇입니까? 이런 보조 용어는 무엇인지 알려면요. 여기 예를 봅시다. 꺼져 간다, 도와드린다, 할 만하다, 될 법하다 같이 용언이 한 개짜리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너 어디 가냐? 나 지금 밥 먹어. 자, 가냐? 간다, 먹어, 먹고. 용언이 한 개짜리는 자, 용언이 한 개짜리니까 본용언, 보조용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언이 한 개짜리는. 자, 근데 용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용언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프린트는 다음 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놨으니까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개념 프린트 뒤에 선생님이 추가한 거, 추가 개념 정리를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뒷페이지 먼저 봅시다. 자, 한 개짜리는 어간과 어미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다에서 어간이 가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죠. 자, 어간 가한 개, 어미는 자, 그런데 자, 어간 용언이 한 개짜리에서 어간은 하나이지만 어미는 여러 개 이상 가능합니다. 간다에서 가가 어간인데 니은도 어미고 다도 어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미는 두 개가 되겠죠. 같다에서도 자, 어간이 가고 그 다음에 어미는 아시 한 개가 있고 다가 있어서 전체가 두 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언이 두 개짜리. 용언의 두 개짜리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때 보조용언은요, 자, 보조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예컨대 보조용언이 가고 싶다, 가다가 중심 의미를 갖고 있고 싶다는 소망을 뒤에 덧붙이는 보조적 의미를 갖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앞에 것을 꾸며지는 종속적 기능하는 것을 자,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고, 자, 보조용어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고 보조적 기능만을 합니다. 따라서 명칭이 보조용언이 된 것이죠. 자, 문장이 혼문장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언이 두 개 올 때 앞에 것이 당연히 본용언인데 뒤에 것이 보조용언이 아니라 본용언 또 하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우리 저기 가서 먹자. 야, 저기 가서 놀자. 가는 것과 먹는 것이 연달아 일어나고요. 가는 것과 노는 것이 연달아 일어나서 둘 다 본용언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본용어이란 실질적 중심적 의미가 있고 무조건 앞에 있는 것은 100% 본용어입니다. 보조용어는 문법적 기능을 하거나 보조어음을 갖고 있는데 자립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본 플러스 보로 이어질 경우는 반드시 중간에 연결 어미가 들어가는데요. 그 연결 어미는 아어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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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개지고가 들어갑니다. 자, 잡 아놓다, 불 어놓다, 아어 놀게 되다, 놓지 않다, 먹고 싶다. 자, 이렇게 앞과 뒤가 다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 연결하는 자 보조적 연결 어미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본용어과 보조용어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본인지 본보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뒤에 게 본용어인가 보조용어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구별법은 자, 중간 사이에 뭐뭐 해설을 집어넣어서 성립하면 본이고요. 성립하지 아니하면 자, 성립하면 본본, 성립 안 하면 본 플러스 보가 되는 거죠. 물론 앞에 것은 대체로 100% 본용어이고 뒤에 것은 대체로 보조용어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아까 금방 말한 대로 뒤에 온다고 모두 보조는 아니라는 거. 자, 뒤에 것이 독립적 의미 갖고 있으면 본용어이라는 거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놀고 싶다. 놀고 싶다. 자, 본보가 되겠습니다. 놀아주다 본보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갖다 버려라. 자, 이때 버려라는 본용어가 되는 갖다가 버려라. 자, 또 추가해를 적어볼게요. 나는 내가 아끼는 초콜릿을 참지 못하고 순식간에 먹어버렸다. 그럼 이때 버렸다는 진짜 쓰레기를 버리다는 독립적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이 끝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앞에 거 먹어가 본, 이때 버렸다가 보조용어가 되겠습니다. 같은 버리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 본용어로 쓰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 보조용어로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는 본, 어떤 경우는 보. 자, 의미상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다음 용어를 자 본과 본보로 구분해 봐라. 가져다 버려라. 본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무조건 띄어써야 되겠죠. 사탕을 먹어버렸다. 사탕을 먹어버렸다. 이때 버렸다는 버리는 게 아니고 보조용어의 의미로 쓰였죠. 자, 보가 쓰일 때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붙였음도 허용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값을 깎아 주었다. 그럼 깎아서 기부 준 겁니까? 아니죠. 이때 주는 깎아서 자 이때 주다는 행동을 대신하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 이건 본 플러스 보가 되겠고요.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자 붙였음도 허용하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값을 깎아는 주었다. 자, 깎아 주었다. 선생님 예문을 추가했습니다. 깎아 다음에 여기 는이 집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는 본 플러스 보인 건 맞아요. 원래 본 플러스 보는 띄어쓰는 게 원칙, 붙임도 허용 둘 다 가능한데 여기서는요 깎아라고 하는 어미 뒤에 자 어미 뒤에 자 는이라는 은는 만도뿐 마저 조차까지 뭐였죠? 보조사가 왔네요. 조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앞에 본용어니 몸무게가 늘어나서 헤비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띄어쓰는 것만 허용해 줍니다. 즉 붙여 쓰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는 눈이 보조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띄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자, 본 플러스 보가 되겠고요. 자, 띄어쓰기는 당연히 둘 다 가능하죠. 본 플러스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같이 묶어놓고 이겨 다음에 도를 선생님이 집어넣어 봤습니다. 은는 만도뿐 기억나죠? 이게 뭡니까? 보조사가 왔네요. 자, 보조사가 앞에 단어에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가 헤비해졌기 때문에 얘는 뛸 수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 얘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본 플러스 보가 원칙으로는 띄어쓰고 붙였음도 허용해서 둘 다 가능하지만 여기에 도가 덧붙었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만 가능하다. 자, 네 번째 별표 3개 할게요. 학교 프리드도 이 사례가 나와 있죠. 자, 떠내려가 버렸다. 자, 이게 물론 본 플러스 보가 맞습니다. 자, 그럼 원칙적으로는 본 플러스 보는 띄어쓰는 게 원칙, 붙였음도 허용
즉 둘 다 가능한데 여기는 자 세밀히 봐야 할 게 앞단어를 주의해서 봅시다. 자 떠내려가에는 뜨다, 그 다음에 내리다, 가다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동사가 세 개가 플러스가 된 거죠. 우리가 이런 동사를 가리켜서 합성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본용어니 그만큼 몸무게가 3배로 늘어난 셈이죠. 자, 몸이 헤비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띄어쓰는 것만 인정해 줍니다. 자, 이런 띄어쓰기를 주의해야 되겠고요. 선생님 추가되는 개념 설명 여기까지를 마치고 학교 프린트 다시 앞에 가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다시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프린트에서는 보조용은 띄어쓰는 원칙, 붙였음도 허용, 즉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기본 원칙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자, 꺼져간다, 본보, 둘 다 가능, 도와드린다, 본보, 둘 다 가능. 할만하다 별표하겠습니다. 약간 달라요. 꺼져간다와 도와드린다, 가다와 드리다가 보조용어인 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할 만하다, 이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할이 여러분, 할이 하다가 본용어이 되겠고요. 만하다는 보조용어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거 해, 내가 해. 그러면 용어이 한 개짜리인데 내가 그거 할만하긴 해, 할만해. 자, 그러면 자 여기 할이 사실 엄격히 분석해 보면 할이 관용어고요. 만은 의존명사가 되고 뒤에 하다 전미사가 붙어서요. 의존명사 만 뒤에 전미사 하다가 붙어서 만하다가 하나의 용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어요? 의존명사 만 뒤에 전미사 하다가 붙어서 보조용언이 만들어진 거고, 자, 이 보조용언이 혼자서는 못 쓰이고 관용어 뒤에서만 쓰이죠. 그래서 앞에 관용어 할이 본용언이 되고 뒤에 만하다가 보조용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요. 자, 그러나 자, 본 플러스 보조용어로 됐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돼서 둘 다 가능합니다. 될 법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될이 본용언, 법하다가 보조용언이고 법하다를 쪼개보면 법이 의존 명사가 되고요. 뒤에 하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하나의 용언이 탄생을 했고요. 파생되어서 따라서 될 법하다를 띄어쓰는 게 원칙, 붙임도 허용해서 둘 다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만 별표 빵빵빵 3개를 붙여볼게요. 다만 앞말이 조사가 붙거나 자, 앞말이 즉 본용어를 가리키는 거죠. 앞말인 본용어. 자, 앞말 즉 본용어니 합성동사인 경우에는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자, 이것도 자,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도 그러니까 본용어 뒤에, 본용어 끝에 혹은 자, 득도하다, 득하다, 만하다, 법하다, 만하다, 득하다, 법하다에서 중간에 보조사가 들어갈 경우에 자, 건데 득도하다, 만도하다, 법도하다 같이 보조사 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중에는 보조용어는 무조건 띄어쓰는 것만 인정해 줍니다. 얘는 붙여쓸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사례를 한번 찾아와 보겠습니다. 학교 프린트 보면 자, 놀아나다 이거를 여러분들 앞에서 보면 봅시다. 앞에 사례가 안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추가 볼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놀아나는 구라를 왼쪽에 추가해 사례로 적어 볼게요. 여러분 메모하세요. 꼭. 자, 놀아가 당연히 본용어이 되겠죠. 나는 거와 보조용어이 됩니다. 자, 본 플러스 보가 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얘는 띄어쓰는 걸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이 예문을 연관시켜서 노라 뒤에 많이 붙어 있네요. 자, 많이 뭐였습니까? 은는 만덕분 그렇죠. 보조사가 붙었습니다. 자, 보조사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앞에 거를 자 띄어쓰는 것만 허용해 준다는 거죠.
읽어도 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플러스 보이긴 한데 이게 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만 가능하고요. 자, 덤벼 들어 보아라. 자, 본 플러스 보이긴 한데 앞에 덤벼 들다가 덤비다와 들다라고 하는 합성 동사로 되어 있어서 앞에 게 몸무게가 커졌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아까 했죠? 떠내려가 합성 동사. 자, 뜨다와 내리다와 그 다음 가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합성된 합성 동사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만 가능하죠. 올 듯하다. 자, 본 플러스 보여서 자, 둘 다 가능하죠. 주의할 점은 올 듯 다음에 도가 붙었을 때 도에 별표하세요. 중간에 역시 보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 듯도하다는 띄어쓰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과 듯도 띄고 듯도와 하다도 띱니다. 두 번 띄어쓰는 거예요. 주의합시다. 자, 두 번 띄어서 올과 듯도 띄고 듯도에 하다도 뜹니다. 자, 중간에 들어갔죠. 자, 둘 다 띄었습니다. 잘난 체하다. 자, 잘난 체. 자, 잘난이. 자, 관용어, 본용어원. 체하다가 보조용어입니다. 따라서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잘난은 무조건 띄었어야 되겠네요. 체하다를 붙일 수도 있고, 띌 수도 있습니다. 체하다. 붙일 수도 있고, 띌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올 듯하다 해서 올 듯 하다 붙이는 것도 허용입니다. 자, 체하다를 붙이는 것도 쓸 수 있고 띄는 것도 쓸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체 뒤에 르리라고 하는 조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르리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을 때는요, 당연히 이거를 자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띄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한다. 무조건 띄었어야 되고요. 체를 한다. 띄었어야 되겠고, 체하다, 놀이 빠진 채로 체하다만 썼을 때에는 자, 띄었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올 뜻에서 듣고 하다를 붙일 수도 있고 듣고 하다를 띄울 수도 있다. 그리고 듣 뒤에 도가 붙으면 무조건 띄어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요. 문법적 개념은 조금 특히 4페이지 학교 프린트의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문법적인 문제로만 따로 박스로 출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서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독서 본문 안에서 일정 부분 단어를 띄워와서 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일단 숙지해 놓고 독서 본 지문에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부분에 주의할 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고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화이팅.